하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 우리 수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수로 이제 연결이 되고 아까 이제 외환위기 이전에도 사실은 은행들에 대한 포지션 관리는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왜 문제가 됐냐면 돈을 빌려간 기업이 무너지니까 뭐 만기를 맞춰놔도 기업이 돈을 못 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은행까지 넘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지션 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볼 때는 기업들도 상당히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서 이제 굉장히 장기 침체가 이제 되면 저희들의 내부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금융위에서는 제일 좀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금융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그 키포인트, 취약점들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로적으로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트를 좀 보여드릴 수 있어도 괜찮습니까? 예, 잠깐 설명을 주시죠. 예. 그러면 저희가 크게 저희 시장에서 보이실 수 있는데 크게 저희가 이제 많이 그 취약점으로 말씀드린 거가 이제 부동산 PF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상호저축은행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프로젝트 이런, 파이낸싱 부분이요. 그런 것들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중소기업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중소기업도 부실화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가계대출 아까 말씀하신 가계대출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다음에 건설사들 좀 어렵다 그러고 뭐 일부 대기업 얘기도 나오고 이게 다 루머로 지금 도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PF하고 이 가계저축은행 문제는 일부 저축은행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몇 개월간 이 저축은행을 M&A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들은 이 문제가 없는 저축은행에게 짝짓기를 하거나 은행에 주어서 사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한 7, 8개 저축은행이 좀 위험선상이 있어서요. 그걸 지금 한 2, 3개 이미 그 M&A를 성사시켜서 정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사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도 저축은행 파트는 굉장히 그 예금보험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혹시 미국발 경기가 계속돼서 좀 어려워지면 저희들이 지난주에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가 다 리세션으로 가는데 불경기로 가는데 우리가 모든 중소기업을 다 살리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다가 공연히 은행을 동원해서 하다가 은행이 부실화되면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A, B, C, D 등급으로 선별을 해서 거기가 중간에 저희들이 껴서 그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들이 이런 유동성 위기에서 흑자 도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신보나 기보를 통해서 한 4조 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출을 한 4조 정도 늘려서 한 4.3조 정도 늘려서 8.3조 정도의 정부를 통한 지원이 있도록 지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이건 좀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 가계대출은 저희가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LTV, DTI라고 해가지고 가계대출이 많은 부분이 부동산 대출인데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건 결국은 경기 활성화 또 이렇게 신성장 동력 사업을 하든지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뭐 계획을 통해서 경기를 올려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해야 되고요. 당분간은 금융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아니라 경기가 회복할 때 속도를 좀 느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들은 조금 짧게 좀 정리. 나머지 두 부분도 건설업은 저희가 이제 큰 건설업체가 넘어져서 지방에 큰 영향을 안 주도록 마이크로 서저리 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대기업 수익성은 좋은 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조금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과연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이번 주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 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우리로 넘어와서 당장 지난주에 그 요동쳤던 외환시장 때문에 우리도 혹시 외환위기로 내지는 금융위기로 뭐 이런 걱정이 들어서 먼저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이제 뭐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는 어쨌든 상당 기간 간다라고는 전제하에서 지금 주로 금융 사이드 부분에 대한 말씀들만 좀 나눴기 때문에 좀 일반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어떤 대처를 제일 힘주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쭉 한숨배 듣고요. 그리고 정부 이야기 좀 듣고 그렇게 정리를 해가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하시죠. 이 부원장님 이제 지적하신 그런 면들이 다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이라는 게 인체로 비교하면 피와 같은 것인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피가 제대로 안 돌고 있거든요.
피해 양이 줄어들었거나 경색 현상이 군데군데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 금융기관들이, 우리 은행들이 심각한 신용경색 현상을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상반기 6개월 동안 4개 시중은행이 평균 월 9천억씩 대출을 했는데 8월 달 통계를 보니까 3천억밖에 대출을 못했더라고요. 아마